우리나라가 이제 외신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그 GDP 대비했을 때도 엄청나고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한다라면은 뭐 거의 뭐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그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정책적으로도 좀 개입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외신에서 봤어도,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생계를 위한 대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급속도로 오른 집값 때문에 이 너도 나도 이 사고자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한 시점에서 대출을 받고 하면서 이제 집을 사는 분도 있고 연끌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연끌족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지금 또 금리가 또 오르면서 대출 이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대출 한국 가계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PF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미분양에서 부도가 난다면 그거에는 딸려든 뭐 저번에 전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교수님이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직원들을 이제 아무래도 탈락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가계 대출 비용을 갚는 분도 상당히 떨어지면서 대량 실직 상태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또 나라가 좀 더 위험해지는 상황.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도 거둘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가 무너진 나비효과처럼 계속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엔화나 원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낮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출이 상당히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 상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걸 봤을 때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에 저도 첨언을 좀 드려보면 좀 좋은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근래 한 몇 개월 동안 이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상들 중에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터진 영상 중에 하나가 뭐 170만이 넘은 그런 영상, 뭐 100만이 넘은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100만 이상 초과한 그런 영상들의 공통적인 그 썸네일이 제가 이제 이번 23년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던진 화두였어요. 모두가 가난해진다입니다. 사실 이제 KBS 시사직격하고도 다큐멘터리로 그걸 냈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모두가 가난해진다 그 제목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 날 영상이 나간 다음 날 그냥 유튜브 조회수로만 400만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설명했냐면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업은 일단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가계보다 더 민감한 게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이 금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에 이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가 5%면 5% 수익성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쉽게 말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해 보겠다, 이런 사업도 해보겠다. 근데 5% 6%의 대출 금리를 끌어다가 6% 수익성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역시 재료비 올라가죠, 원자재값 올라가죠, 또 인건비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 반영해달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는 또 올라가니까 기업들도 역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글로벌 경기 침체. 1월 31일자에 우리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세상에 97% 실적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4분기보다 22년 4분기가. 이건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기업들이 매출 안 되겠다, 그리고 금리 높으니까 신규 투자 못 하겠다, 신규 투자 못 하고 설비 용량 줄이고, 애플도 그랬죠. 생산 설비 용량 줄이고, 아이폰 14 생산 설비 용량
증설하였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런 모든 액션들이 결국 반도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미리부터 작용한 거예요. 22년 4분기에. 영업이익은 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은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운데 당연히 가게는 어떨까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도 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게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고물가가 유지된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약 2천조 규모에서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2.5%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지금 최근 1년 동안 고스란히 그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찍히는 명목 소득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줄고요. 고용이 위축되니까. 그리고 실질 소득은 더 줄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고. 근데 이 와중에 전기요금 올라가고 가스요금 올라가고 교통요금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럼 가게와 기업이 가난해지면 기업도 가난해지는 거죠. 이 와중에 기업도 가난해지고 정부도 가난해지고 법인세도 떨어지고 소득세도 떨어지고 소비세도 줄어들고 정부도 가난해지는 거야. 이 와중에 정부가 재정적자 뭐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전의 경영 정상화 이런 노력을 또 가동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가난함을 느끼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말 너도 나도 힘들게 더 어렵게 국면이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